한국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아주 새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경제전쟁인데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오늘 이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아주 돈이 잘 되는, 뭐랄까, 남는 장사라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425%. 이게 뭐냐면 랜섬웨어 공격의 평균 투자 수익률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나온 건데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400만 원 넘게 번다는 계산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수익성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전쟁터가 애초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쪽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데 다른 한쪽은 막기만 해도 벅찬 그런 불공평한 싸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격자들은요, 피싱 이메일 몇 통 보내는 거. 이거 거의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성공하면 대박이죠. 완전 저비용 고수익 게임이에요. 반면에 이걸 막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수억, 수십억짜리 보안 시스템을 깔아야 하죠. 막아도 본전이고 뚫리는 끝장나는 정말 힘 빠지는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만성적인 투자 부족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IT 예산에서 고작 6.44%만 보안에 쓴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평균이 11%인데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니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 10곳 중 무려 9곳이 그 사실을 그냥 숨긴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 이미지도 있고 복잡해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들은 돈 쉽게 받고 조용히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이 불리한 경제판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거죠.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공격해서 돈 벌기 힘들게 만들고 방어에 투자하면 이득을 보게 하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킹은 가성비 떨어지는 일로 만들고 보안 투자는 돈 버는 경영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야심찬 계획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개년 계획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로드맵을 보시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2025년 첫 해에는 공격자의 수익을 쥐어짜고 2026년에는 방어를 잘하는 쪽에 단근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7년에는 이 사이버 위험이라는 거에 아예 가격표를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선 1단계, 2025년입니다. 첫 해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오로지 공격자입니다. 해킹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확 끌어올려서 예전처럼 쉽게 돈 벌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첫 걸음이 바로 이 위협 ROI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해커들의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대신 분석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떤 공격으로 가장 짭짤하게 돈을 버는지, 즉 가성비 좋은 공격이 뭔지 파악해서 그 돈줄부터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자, 그렇게 공격자의 돈줄을 죄었다면 2026년 2단계에서는 이제 시선을 내부로 돌립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 방어하는 쪽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바로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이 보안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무려 25%, 즉 4분의 1을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보안이 곧 절세가 되는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보안 전문가 1명을 새로 뽑을 때마다 1,0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선 채용 부담이 확 줄겠죠? 인재 문제도 결국 돈 문제로 보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단계, 2027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는데요. 사이버 위험, 그 보이지 않는 위협에 아예 가격표를 붙여서 시장에서 거래되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SBOM,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자 사면 뒤에 성분표 다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죠. 그래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험 세율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환경 오염시키는 공장에 벌금 매기는 거랑 비슷해요. 사이버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위험 수위가 높은 산업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분담금을 더 내게 하는 거죠. 즉, 보안이 취약한 것 자체가 돈 나가는 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격의 수와 규모가 줄어들 거고요.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안에 투자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해킹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격을 100% 막아낼 거야. 이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격은 어차피 들어온다. 하지만 공격을 당하더라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맷집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 바로 이 현실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실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보안을 돈이 되는 일로 만들면 우리는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